된 거요?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어디부터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7페이지를 봅시다. 7페이지에서 하나를 앞으로 넘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길잡이, 즉 길찾아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먼저 했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에서 7페이지를 안 했어요. 거기에서 필수예제 9번은 중요합니다. 필수예제 9번을 한번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몇 개 풀고, 그리고 어제 올린 기출 문제를 쭉 보고, 그리고 이제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그냥 공식으로 외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가장 간단하게 A, B, C, D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전부 다 몇 개일까요? How many? 둘, 넷, 여덟 개니까 8팩으로 하고, 같은 것의 개수를 세가지고 팩터리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B가 2개, A가 2개, 그 다음에 C가 3개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얘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저걸 가지고 우리가 길잡이를 했었다. 근데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서.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나오면 9페이지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 나오죠. 니저인가? 알아가지고 인전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일단 놓고 선물할 수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온 학생들 7페이지라고 했어요. 7페이지 9번 연습 문제 한 3-4개, 그리고 기출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하냐면 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7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입니다. 자, 9번이 만약에 1번말로 나왔다라고 하자요. 이게 1번말로. 그렇죠? 그러면 해석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이게 1번으로 나오면 해석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1번 말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니까 네 문자 A, B, C 중에서 한 문자만 2번 사용하고 나머지 3문자는 한 번씩 사용하고, 이게 1번 말로 나오면 어려워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까지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라는 뜻이에요. A, B, C, D A에 B, B, C, D A, B에 C, C, D A, B, C에 D, D 이렇게 한 문자만 2개씩 사용을 하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정확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건 다 1번 책으로 하는데 확률 통계만 우리가 실력 정도로 먼저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올바른 확률 통계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고 이 실력 정석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1번 책으로 가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비슷한 유형도 많고 똑같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2바퀴째 돌 때 확률 통계를 다시 이제 또 한 바퀴 돌 때 1번 책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얘를 1년으로 나열한다 그러면 전체 몇 개? 5개죠. 그 같은 게 2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2, 월, 4, 중국어 아니고 어쨌든 그쵸? 4개국을 한꺼번에 할 뻔했어요. 그쵸? 숫자 세는 것만 할 줄 알아. 요런 게 몇 개 있니? 4개란 얘기죠. 그쵸? AA를 2개 쓸 수도 있고 BB를 2개 쓸 수도 있고 CC를 2개 쓸 수도 있고 DD를 2개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문제부터 조금 생각해야 되나요? 자, 양 끝에 같은 종류의 문자가 와야 된대요. 양 끝에. 그러니까 얘는 이거겠죠. A가 오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몇 개? 세 개가 들어가는 거지. 요거를 경우의 수로 세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맞죠? 오케이. 맞네. 그러면 이렇게 AA를 쓰든지 정확하게 BB에 세 개가 들어가든지 CC에 세 개가 들어가든지 D에 세 개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몇 개가 되냐면 3팩만 되는 거예요. 3팩. 그렇지? 왜냐하면 양 끝에 AA가 들어가는데 문자가 똑같단 말이야. 곱하기 1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하는 게 한 가지고 이렇게. 자, 이러한 케이스가 몇 개니? 3팩 곱하기 4가 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될까요? 같은 문자에가 인접하게 나열한대. 같은 문자가. 그러면 얘는 또 이런 거겠죠? A 묶어주고 B, C, D A에 B, B. 자, 실력도 7페이지 그리고 C, D가 될 수도 있고 A에 B에 CC가 묶여서 D가 될 수도 있고 A, B에 C에 D 뭐 이런 경우의 수를 세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교시의 첫 번째 문제 부담이 없죠. 얘를 구해가지고 또 몇 배를 하면 될까요? 4배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그룹을 묶으면 처음에 우리는 뭐처럼 봐라? 한 개 그룹을 한 개처럼 보라 그랬으니까 전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4팩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교환을 하게 되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A 곱하기 1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겠니? 응? 그래서 얘는 답이 뭐가 되냐면 4팩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3. 되겠니?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갑시다. C를 2번 사용하거나 D를 2번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A, B가 인접하게. 자, 그래서 A가 2번 사용한대요. A가 2번이고 B, C, D가 되든지 A에 또 뭐를 2번 쓴대요? D, B, C, D, D가 되든지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뭐하고 뭐가 이렇게한다고요? A, B가 서로 인접한대요. 이렇게 인접한대. 되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니? 이해합니까? C가 2개야? 이렇게. 오케이. 답은 같겠지,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땡길 수 없이 이렇게 C가 2개야. 되겠니? 그러면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쵸? 되겠니? 응? 그러면 여기에서 오케이. 자, 얘나 값은 어떨까? 같을 것 같아. 그치? 응? 자, 그러면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이웃하더라도 A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야. 하나로 저거 그 C가 2번 사용되고 D가 2번 사용되고 안 되고 있어요. C를 그래. 그냥 풀고 3번도 4팩 네. 곱하기 4아닌가요? 어? 곱하기 4지. 아직 정신 안 들었는데. 4개잖아 4개. 알았어. 3번 다 96 맞죠? 알아서 구하세요. 어? 96 맞죠? 저거? 네. 3번? 네. 그렇겠지? 응?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얼마니? 10. 24? 곱하기 96 맞지? 나도 산수를 할 줄 알아. 자,
그러면 4번을 볼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A하고 B하고 C, C, D가 됩니다. A, B, C에 D, D 이거야? 그럼? 응? 흥분하지 마시고. 자, 참, 흥분하면 건강에 안 좋아. 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묶으래요.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얘는 묶어도 자리 교환이 없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같은 문자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똑같아. 얘가 그룹이 되니까 처음에는 한 개처럼이라고 하는 게 낫려나? 한 개의 그룹으로, 즉 한 개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뭐가 되냐면 4팩을 옆에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렇지? 얘 하나를 보고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전체 그렇지. 2, 3, 4 이렇게 가 있어요. 네 개를 같은 거 두 개로 나눠. 케이스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양끝이 다른 종류래요. 양끝이 다른 종류. 자, 5번은 이제 우리가 다 풀었어요. 여기서 얘를 빼면 되지. 그것도 문제 또 틀렸어요? 그 A,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거 고려해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곱하기 2를 또 해야지. 그치? 오케이. 잠들 깨고 하프지 마시고. 그래서 잠을 못 잤더니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전쟁이 심화되고 그래가지고 주식하셨나요? 응? 난 주식 같은 거야. 주식,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아 도박을 한번 3번 해봤. 카지노에 3번 가봤어. 마카오. 마카오 아니고 말레이시아 겐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산 위에 있어요. 산의 궁전처럼 세계 3대 카지노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82불을 잃었어요. 열받잖아. 그 다음날 또 갔어. 100불 땄어. 전체 18불 정도 딴 거야. 이렇게 한 번은 어디더라? 집사람하고 가족들 여행 갔다가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은 여기 기다려! 그러면서 100불을 따가지고 이렇게 다 열었어. 확률을 좀 더 잘 계산하셨으면. 이게 나 시간이 많으면 따지. 그치? 이게 라스베가스에서도 2번 기자의 신번 버스를 했었다. 라스베가스 2번 가족들로 갔었는데 거기서는 좀 땄어요. 동전 부르르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래서 미국의 MIT 그다음에 하버드 이런 데는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카지노하고 대결을 벌이는 그런 스타디 그룹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을 많이 따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뭐냐면 도박장에서 걔네들의 얼굴을 다 찍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유명한 일화인데 고려대학교 내 친구가 통계학과를 나왔거든요. 친구가 고대 통계학과를 나왔는데 걔도 수학을 좋아했었지.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었대요. 수업을 하다가 나는 학비를 카지노에서 벌었다. 확률 게임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대모해가지고 잘린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뭐 나 대학 교수 해도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만둘게. 그리고 가서 농사 지어 지금. 또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지? 응? 그런 거죠. 카지노에 가면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내가 겐팅을 갔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하고 와이프가 와가지고 거기서 살아. 서로 둘이 주머니가 달라요. 막 다른 딸을 막 좋아하고 와이프 이렇다고 막 싸우고 막 그래. 네. 카지노에 이렇게 가면 옆에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펜이 이렇게 펴 있어요. 뭐 하냐면 거기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쫙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서 1시간 동안 그걸 봐요. 카드를 막 돌리면 어느 게 이겼고 즉 오너가 이겼는지 즉 딜러가 이겼는지 그 사람이 이겼는지 그걸 다 해요. 그리고 뭐로 이겼는지를 다 적을 수 있는 펜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딱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다 보잖아요. 카지노는 영화도 많이 봤겠지만 위에서 다 보고 있다가 야 7번 테이블이 잃고 있어. 그러면 바꾸죠. 딜러를 바꾼다고 그러면서 딜러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카드를 바꾸겠습니다. 카드를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요. 이게 왜? 확률적으로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테이블은
확률적으로 딜러보다 배팅하는 사람이 확률이 높은 게 다른 테이블이 생기면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100개, 200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가 7번 테이블은 딜러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네. 그럼 바로 매니저가 딱 보고 바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딜러를 데리고 가서 딜러 휴식 시간이니까 카드 교체하겠습니다. 카드를 싹 처음부터 바꿔버려요. 그 테이블은 처음부터 다시 재야 돼. 2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카지노에서 충분히 돈을 딸 수 있어요. 근데 직업이 그게 아니잖아. 응? 여러분들 일본에 가죠? 일본에 가면 전문적인 직업, 로또, 우리나라 로또 알죠? 로또 확률이 얼마인지 가르쳐 줄까요? 응? 로또가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6개의 숫자를 맞추면 뭐가 되냐면 1등이에요. 응? 한 20억 주나 10억 주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랜덤이야. 답이 45C에 6예요. 오케이?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 순서에 관계없이 6개만 맞추면 되니까 구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산을 하면 850만 분이 얼마야? 서울 인구 900만 명이죠? 900만 명이 한 장씩 사면 그 중에 한 명이 1등이 되는 거야. 결론은 뭐니? 사면 안 된다. 확률이 없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매주 산다. 얘는 매주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률적으로 로또를 하면 될 수 없다. 하지만 꿈이 좋으면 가끔 해요. 1년에 2번. 그치? 선생님은 2등까지 5개까지 맞춘 적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70 몇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개 됐어요. 7, 8년 된 것 같아요. 딱 보고 계산을 해서 했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나만 더 맞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죠. 그때 1등이 30억이었습니다. 그치? 근데 하나가 딱 틀리는 거야. 내가 3, 3 찍었는데 3, 4가 나오더라고요. 숨이 멈추죠. 그치? 그랬던 기억이 나요. 270 몇만 원이를 받았죠. 그치?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친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는 지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날 나는 270 몇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야. 난 친구들하고 동거래 안 하거든. 빌려본 적도 없고 또 빌려준 적도 없어요. 딱 받고 야 내가 300만 원에 여기 돈이 있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급한 거 받고 나한테 서로 돈 관리하지 말자. 돈 거래하지 말자 그랬어요. 줬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6년 지난 다음에 갚았어요. 400만 원. 이게 웬일이냐? 그치? 이게 믿음에 대한 뭐가 돼요? 고다지였던 것 같아요.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은퇴를 하면 로또를 할까? 딱 직업적으로. 일본에 있는 로또 전문 직업분들이 잃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로또를 꼭 하세요. 우리나라는 1등이 되면 33%의 세금을 떼래요. 100억을 맞았다 그러면 33억을 떼. 일본은 세금이 0원이에요. 왜? 로또는 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일본 아름다운 나라예요. 응? 정부도 그렇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그치?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장부장님하고 일본 갔을 때 세금이 없답니다. 우리 한번 로또를 사먹고 했는데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어. 못 샀어요 지금. 올해 혹시 모르겠어요. 8월에 일본의 컨비네이션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이제 대학 탐방을 할 때 기회가 되면 사세요. 그래서 학교 뭐 하려고? 일본 우리는 그 복권 금액이 더 커요. 한 50원 맞으면 내가 어드바이스 했으니까 나 5,000원 주고 그지? 농담이야. 그냥 재밌죠 한 얘기인데 거기 7페이지야 7페이지. 이름이 엄정한가? 네? 뭐라 그랬지 이름이? 김시호요. 심시호? 누구지? 나 학교에서 무슨 정화라고 있던데? 정화가 누구야?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알겠어요.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어제 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뭔 얘기하면 옆으로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강의하다가 옆으로 세잖아? 한마디 하세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수업하세요. 얘기를 해. 응? 나 이렇게 농담을 별로 안 하거든요. 농담 안 하는데 로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 코디네이션 잃어버리시면 안 하고.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일본 가면 로또한테 쓰세요. 자, 농담이고.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얘해서 얘를 빼면 돼요. 얘가 양쪽이 같죠? 근데 양쪽이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거의 무슨 사건이에요? 사건이죠. 여기서 얘를 뭐한다?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에 대해서 몇 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내가 체크해 줬나요? 연습 문제가 여기에 잘하셔야 돼요. 그 연습 문제 쉬운 거지만 기본이 중요하니까 몇 개 체크해 줄 테니까 또 풀어보세요. 1번, 2번, 4번 1, 2, 4 그 다음에 7번, 8번 이 앞쪽 걸 잘 하셔야 돼요. 응? 그 다음에 9번, 10번 13번 별표 13번 별표 이거 오늘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프린트에서 할 거예요. 프린트에서. 그 다음에 15번, 16번 이건 했죠? 15, 16번 하셔야 되고 뒤에서 17번 별표 이거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24번 좀 많죠? 그렇죠? 왜? 조합에 가면 좀 줄어요. 연습 문제를 꼭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25번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몇 번이냐면 13번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5번 별표, 25번 별표요. 25번 별표. 자, 근데 여기에서 13번하고 25번은 어저께 올린 프린트 있죠?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문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거의 가요. 수능에 나왔던 거는 출제 유형이 다르니까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숙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모르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올린 페이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연습 문제에서 체크해 준 것 중에 핵심이 되는 문제들은 다 있어요. 자, 그럼 어제 올린 페이퍼 기출 문제 11페이지짜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자 풀고 그리고 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 개 정도 풀으려고 했는데 이 로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로스가 생겨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제 올린 페이퍼의 첫 번째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실력 정석을 했던 것을 별표했었죠. 그때 얘기했죠. 1번 문제다. 1번.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 숫자만 바꿨다. 그게 1페이지예요. 1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강산입계들 국립대거든요. 국립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어저께 지난 월요일 날 했던 거하고 어때? 100% 똑같죠. 그렇지? 근데 이게 요즘 나오니까 그거 연습해보라고 그냥 넣은 거야. 자,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는 뭐만 했냐면 몇의 배수? 3의 배수만 했었죠. 3의 배수. 자, 근데 그 페이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케이 박스로 되어 있죠. 2의 배수, 5의 배수는 쉽죠. 2의 배수는 끝에 자릿수가 짝수면 되고 5의 배수면 끝에 자릿수가 0하고 얼마? 5. 그렇지. 자, 9의 배수는 3의 배수하고 똑같아요. 왜? 9의 배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각 자릿수의 합이 전부 다 얼마?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의 배수와 9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어떻다? 같다. 오케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9의 배수면 9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판정법이 또 나와요. 4의 배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끝에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많아. 이 끝에 이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오케이? 그래서 두 자리 숫자가 12, 20, 32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앞에 어떠한 숫자가 오든 간에 몇의 배수예요? 그렇습니다. 4의 배수가.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25의 배수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3하고 9의 배수가 같은 개념이듯이 4하고 25의 배수도 같아요. 끝에 두 자릿수가 주고 하는 거. 되겠니? 어떠한 배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해줘야 되겠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거기 6의 배수예요. 6의 배수. 6의 배수가 잘 나와요. 2의 배수이면서 몇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6의 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배수하고 몇의 배수? 3의 배수예요. 이거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풀이가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3의 배수 중에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니까 자 123, 1, 2, 3으로 우리가 숫자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몇의 배수니? 3의 배수 되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1, 2, 3도 3의 배수요, 3의 1도 배수고 3 뭐 다 배수가 될 거 아니니? 그치? 각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냐면 3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6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6의 배수는 어떻게 하니? 일단 몇의 배수를 찾아야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이렇게 1, 2, 3, 4를 가지고 6의 배수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뭘 찾는다? 1, 2, 3 2, 3, 4 맞죠? 1, 2, 3을 찾아. 그리고 2, 3, 4도 3의 배수가 되죠. 7이 되니까 이렇게 찾아놓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면 돼요? 짝수를 만들면 돼요. 짝수. 오케이? 되겠니? 응? 짝수. 그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3의 배수만이 아니라 9의 배수, 그 다음에 5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까지 정리를 해보라 하는 얘기예요. 더 있어요. 정수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더 많이 나온다. 오케이? 일단 1차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11의 배수, 뭐 많이 나 17의 배수 이렇게 나와서 정수론에서 이제 깊이 있게 가야 되는 거고 요 정도 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자, 한꺼번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뭐 확률 같은 게 내가 뭐라 그랬어? 4바퀴 5바퀴 돌아야 시험 보기서 어디까지 기출문제 풀이까지 하면 한 4번 5번 돌아요. 왜? 25점 무조건 나오니까 벡터 4바퀴 무조건 4바퀴예요. 오케이? 그때 점점 횟수가 높아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기출문제가 자꾸 추가되면서 뭐든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자 4페이지로 갑시다. 4페이지. 자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별표 하세요. 별표. 이게 경우의 수 확률까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뭘 그려야 되는 경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걸 수용도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우리가 수용도라고 하는 거야. 되겠니? 수용도를 그리는 연습을 요걸로 일단 하나로 해놓겠다. 뒤에 가면 이제 7.4 선승제에서 첫 번째 게임에서 A가 이겼을 때 A가 끝에까지 승리할 확률과 다 수용도를 그리는 거야. 수용도. 수용도를 못 그리면 우리가 확률에서 많은 걸 잃게 되니까 우리가 요거 그리는 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몇 명으로 나와 있? 5명으로 나와 있죠? 5명 이상은 안 나와요. 4명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5명까지 나오고 6명은 복잡해서 경우의 수가 많고 그릴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문제를 못 봤어요. 5명인데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 1번은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구글링 하세요. 구글링 해서 그렇죠? 구글링해서 해석하면서 자꾸 이제 눈에 익혀야죠.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하지만 이렇게
일단 조합이 또 끝나면 또 기출문제 또 조합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 1번호까지 곁들여 가면서 하는 겁니다. 문제의 뜻이 뭘까요? 5명에게 초대장을 뭐한다? 발송을 한다. 근데 5명을 우리가 A, B, C, D, E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을 봉투에 넣겠다는 거예요. 봉투에 넣어서 이제 초대장을 보내는데 여기에서는 멍청하게도 뭐가 되냐면 이 A의 초대장을 넣을 봉투를 A, 얘를 뭐 B, 얘를 뭐 C, 이 봉투를 D, 이 봉투를 E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A를 A 봉투에 집어넣지 않고 B를 B 봉투에 집어넣지 않고 C를 C 안 집어넣고 뭐 E도 E에다 집어넣지 않고 다 어떻게 이름이 다 어떻게 잘못 집어넣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뜻이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그렇죠? 다 틀리게 보내면 난리 나겠죠. 자, 어쨌든 다 틀리게 넣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구하라는 거야. 이거 경우의 수를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답을 외우고 있어요. 44개예요. 44개. 정해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세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수영도 그리는 첫 번째 문제라고 그랬어요. 수영도 그리는 문제는 한 20문제 이상 나중에 풀게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있어. 이거 1, 2, 3, 4, 5로 해도 돼요. 1, 2, 3, 4, 5. 그래서 1 밑에 1이 안 오도록 한다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야. 되겠네? 응? 그래서 얘를 1, 2, 3, 4, 5 해서 이 밑에 1이 오면 안 된다는 거야. 1이 아니면 다른 게 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A, B, C, D, E는 프리에 있으니까 1, 2, 3, 4, 5로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가 있는데 이 1 밑에는 1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게 오지 않고 다른 숫자 A라는 사람한테 A 봉투에 넣지 않아야 되니까 다른 숫자가 오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얘를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찾는 걸 우리가 수영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는 올 수 있죠. 2. 그렇죠? 2는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얼마가 올 수도 있니?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죠. 요 밑에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1 밑에 1이 아닌 2가 오는 경우를 구해서 하나, 둘, 셋, 넷이 곱하기 얼마를 해요? 4를 하는 거예요. 2가 왔을 때 우리가 구해가지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이 다른 숫자가 왔을 때 이 뒤에 나오는 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같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일일이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게 수영이에요. 수영.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얼마가 올 수 있을까요?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죠. 4가 있을 수 있고 5가 올 수가 있죠. 그렇죠? 되겠니? 2가 아니니까. 됐니? 이해가요? 오케이? 왜? 2는 빠졌으니까 나머지 1, 3, 4, 5는 2 밑에 2가 아니니까 올 수가 있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을 정해 주는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을 정할 때 2하고 1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가 되냐면 3, 4, 5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왜? 2하고 1이 됐으니까 여기에 3, 4, 5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1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4하고 5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1, 3, 5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1, 3, 4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밑에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3이 오면 안 되잖아. 3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작은 숫자부터 한번 넣어볼까? 여기에 4는 되죠. 4. 그리고 여기에 4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고 3은 되죠.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는 걸 우리가 수용도라고 해요. 국어의 가장 스탠다드 시작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 5가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3이 오고 4가 들어가도 되죠. 되겠니? 그러면 밑이 다 달라요. 됐니? 또 있니? 여기 또 있을까요? 또 있니? 없어요? 없어? 없다? 믿고 가게. 없죠? 끝이에요. 여기에 뭐 다른 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안 돼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1, 4, 5를 겹치지 않게 넣는 거예요. 잡을 점은 뭐 1 들어가도 되죠? 5가 되고 4가 되면 되죠. 되겠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올까요? 자, 4 한번 넣어볼까? 5하고 얼마는 1이 되죠. 되겠네.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5가 있을 수 있나? 5가? 그쵸? 5. 그 다음에 1하고 얼마니? 4. 3개가 되겠죠.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44개예요. 이게 11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1, 3이니까 여기다 1을 쓰고 5를 쓰고 3을 쓰고 3이 되고 5가 되고 1이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1, 5, 3 맞죠? 3이 안 되는구나 여기. 3이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5, 1, 3도 되고 5, 3, 1도 되고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3개가 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1이 들어가요. 1이 들어가고 3이 오고 4가 되면 되겠네. 3은 안 돼요. 4가 되고 1이고 3이고 4가 되고 3하고 1 이렇게 가겠죠. 다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몇 개가 되냐면 11개가 됩니다. 그러한 게 2가 들어갈 때 3이 들어갈 때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니까 곱하기 얼마니 4가 돼서 44개가 됩니다. 되겠니? 외워주세요. 그렇죠? 6개까지는 안 나옵니다. 4개짜리까지도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A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르게. A하고 4는 똑같은 경우 나머지는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기본이 안 되면 풀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영도 그리는 거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되겠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원순열에 대한 3가지 패턴을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되겠네? 비교 공부를 잘 하세요. 비교 공부를 잘 하셔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의 핵심이 뭐였냐면 뒤쪽 부분에서는 원순열이었어요. 원순열. 원순열에 대한 강의를 이제 우리가 깊게 했었죠. 그러면 원순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자, 원순열. 자, 첫째 무슨 방향? 시계. 단식의 방향만 뭐한다? 구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A, B, C 세 사람을 원탁에 앉힌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두 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계하고 반시계 방향만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개념하고 이 원탁이 120도씩 돌아가는 거 개념이 어때요? 같죠. 오케이?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시계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돌려도 되고 뭘 돌려도 되니? 원탁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되겠니? 얘네들 각도를 돌려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되겠니? 응?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니? 고정 후에는 뭘로 바뀌어요? 직순열로 바뀐단 말이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 하고 똑같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나 원탁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120도씩. 근데 고정을 해버리면 원탁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직순열이 되는 거예요. 직순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가 있어요? 목걸이 순열이라고 있다고 했죠. 목걸이 순열은 시계 반시계 방향에 구별도 없다. 그냥 구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원순열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구별해서 그것만 구별을 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목걸이 순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구별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염주 순열이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우리 그 다음부터는 목걸이 순열만 우리가 영어로 쓰기로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님 알죠? 스님이 이렇게 묵주라고 그러죠? 돌리는 걸 염주라고 그래요. 염주. 옛날에는 이 염주 모양이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어때요? 동그랗잖아. 동그랗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염주에다가 막 조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염주가 다 달라. 모양이. 그치? 이렇게 놓나 이렇게 놓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목걸이 순열은 어떻게 돼?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구별하는데 그걸 반시계 방향 구별이 없는 거잖아.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눴는데 그걸 구별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원순열을 얼마로? 2로 나누는 것처럼 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오늘 지금 선생님이 구별해서 이제 3개의 문제를 풀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다 이렇게 별표해 놓고 좌우 대칭이 없음. 얘가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좌우 대칭이 없을 때만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누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 대칭 여기에서 원순열이 좌우 대칭이면 그 선생님이 오늘 가져온 문제만 딱 3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끝이에요. 좌우 대칭이면 뭐 이미 무슨 순열이 됐다? 목걸이 순열이 돼 있는 거야. 이미 목걸이 순열이다.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구별이 없는 거야. 얘는 2로 나누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냥 어차피 이미 목걸이 순열이 돼 있는 걸 2로 나누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좌우 대칭이면 여기다 또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밑줄을 그면 시계, 반시계 구별이 있다 없다? 구별이 없다. 이미 뭐가 되니? 목걸이 순열이 돼 있다. 이렇게 요거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니? 자, 그 문제가 딱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딱 뭐가 돼요?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얘가 6번이에요. 얘가 6번. 6페이지. 얘가 5페이지. 얘가 6페이지가 되겠니? 자, 얘가 몇 페이지? 뒤에 얘가 5페이지가 될 것이고 얘가 6페이지에 문제가 돼요. 그 두 개. 거기에 이제 홀수 개인 게 두 종류가 들어갈 때 그 다음 문제까지 쪼르륵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원순열은 깔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부터 보냐면 324페이지를 볼게요. 324페이지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교재 324페이지, 5페이지를 봅시다. 여러분 페이퍼의 5페이지. 자, 5페이지를 보면 서로 다른 6개의 보석이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보석을 그랬을 때 보석을 괴가 뭐니 괴? 그 뭐라고 그러지? 책상이에요. 책상 위에 뭐하니? 원형으로 뭐 한다고 그랬니? 원형으로? 그렇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원순열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6개의 구슬이 책상 위에 원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순열이니? 원순열이죠.
원순열이 이렇게 6개니까 6팩을 6으로 나누면 얘는 6 마이너스 팩토리얼에서 5 팩토리얼이 답이에요. 원순열이니까. 그렇지?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보석으로 거기 수사라고 돼 있나요? 거기다 밑줄 보세요. 6개의 보석으로 머리 숫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또 다른 한자가 하나 또 있잖아요. 여기다 밑줄 긋고 얘가 목걸이 수녀래요. 목걸이 수녀. 목걸이 수녀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얘가 오리지널. 그렇지? 뒤에 가면 이제 차 윤자를 써요. 그 자전거에 보면 이렇게 페달이 있죠? 그 페달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게 이렇게 노나 이렇게 노나 똑같거든요, 모양이.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얘가 뭐가 되냐면 목걸이 수녀리라고 했어요. 목걸이 수녀. 제가 목걸이 수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목걸이 수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6개의 구슬이 모두 어떻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얘는 이 개수 안에 좌우 대칭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그 다음 문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 안에는 좌우 대칭이 어떻다? 없다. 이런 그 다음 페이지의 문제는 좌우 대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을 공부했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3페이지를 모르면 원순열을 공부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좌우대칭이 없어요. 좌우대칭이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에서 이 답이 5팩토리얼이니까 얘를 그냥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네. 얘가 뭐가 돼? 목걸이 수멸이에요. 뭐가 없을 때? 좌우 대칭이 없을 때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6개 중 몇 개? 4개를 뭐한다? 골라. 뭐를 만들어? 원순열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니? 여기는 2개로 나눠줍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순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되겠니? 책에 있는 풀이보다는 여기 있는 풀이가 더 좋을 거예요. 보니까 책에는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 책에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가면 어떻게 가냐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자, 처음에 순열과 조합을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다? 구별이 있으면 순열. 구별이 없으면 뭐라 그랬니? 조합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선생님 수업 시작할 때 10명 중에서 여기에 대표 2명, 회장, 부회장 2명을 뽑는다. 같은 2명이지만 뭐라 그랬죠? 완벽하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얘는 구별이 없이 그냥 2명만 뽑으면 되는 거고 얘는 2명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스페시픽하게 뭐냐면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별을 해줬어요. 얘는 어디로 가냐면 순열이다 아니고 여기가 뭐가 되니? 조합. 여기가 뭐가 돼요? 순열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여기에서 4개라 그랬죠? 구별이 있니 없니? 없는 거야. 얘의 답은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데가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순열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니?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오래 갑니다. 그럼 얘는 4팩이 얼마가 되니? 얘가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게 될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순열은 몇 개로? 4개로 하니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더 쉬운 풀이 방법이에요.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고 그 4개를 가지고 원순열을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이제 얘하고 구별이 되는
이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 실력 점석 여러분들 순열 공부했죠. 거기에 맨 마지막 번 문제를 여기로 가져와서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체크해준 문제, 별표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세 개를 쪼르륵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블랙이 6개. 그 다음에 화이트가 4개. 그리고 레드가 몇 개? 하나, 얘를 가지고 뭘 만든다? 원순열을 만든대요. 원순열을. 오케이? 응? 뭘 만들어요? 원순열을 만들고 싶대요. 만들고 싶다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 줘야지. 응?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자. 얘를 기준으로 푸는 게 좋은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오케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순열을 만드는데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얘가 쓰이는 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는 나머지는 짝수개고 얘만 홀수개잖아요. 한 개야, 한 개. 제일 쉬운 문제. 오케이? 뭐라고요?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홀수개인 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되는 경우야. 그렇게 쪼르륵 세 개가 중요한 건데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해서 홀수개가 있으면 홀수개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R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하니? 고정시켜요. 오케이? 처음에 얘가 first. 고정을 시키면 얘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돌릴 수가 없어요.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 원순열이 아닌 거지. 되겠니? how many? 10개가 남았잖아요. 얘를 고정하기 했기 때문에 이 이후는 무슨 순열이 되니? 직순열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에요. 직순열에는 공식적인 수학적 용어는 없어요. 나중에 서술어로 쓸 때 직순열이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응? 얘를 직순열로 쓰지 말고 이후 원순열이 안 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응? 답안지에는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답이 끝났어요. 자, 전체 10팩토리얼을 6개 하고 4개로 나누면 되겠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에 의해서 전체 10개인데 똑같은 색이 6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이해가니?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계산 좀 해주세요. 뒤에 필요하거든요. 이거 210인가요? 응? 맞죠? 응? 요건 안 사주셔도 되겠니? 축 지우고 해서 하니까 210인 것 같아요. 그치? 되겠니? 이해가? 비웃지 마. 진짜로 계산한 거예요. 답이 없어. 나는 이거 페이퍼가 없어가지고 그냥 핵심만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답이 없어 지금 여기 나한테.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맞니? 210 맞아요? 맞대잖아. 계산한 거라니까. 자, 두 번째 문제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에 또 빨간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이 210에는 뭐가 되냐면 얘는 좌우 대칭이 포함되어 있는 이 경우는 왜? 홀수개가 들어가 있어. 이게 210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좌우 대칭이 뭐하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좌우 대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좌우 대칭이 있는 건 이미 뭐라고? 목걸이 수준에 2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한 놈이 이 안에 210개 안에 좌우가 대칭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걔를 구하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여기에 R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흰색의 개수하고 이쪽에 흰색의 개수가 어때요? 같아야 되죠. 이쪽에 블랙을 3개, 화이트를 2개 이렇게 배열을 시키고
이쪽에 블랙이 3개고 화이트가 몇 개? 2개가 딱 배치가 돼야 돼. 되겠니? 이해가니? 자 그러면 자 얘를 먼저 배열을 합시다. 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얘를 먼저 뭐하니? 배열을 하겠다. 얘는 세칸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쓰세요. 자동 결정이 돼. 자동 결정은 뭐한다?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좌우가 대칭이 되려면 여기 블랙이 오면 여기 블랙이 와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죠?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 돼야 돼.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단 말이야. 일렬로. 왜? 고정시켰어요. 고정을 시켰으니까 얘네들이 돌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건 뭐가 된다? 뭐가 돼요? 직순열이야. 그 얘는 자 5팩을 몇 팩으로? 3팩하고 2팩으로 나누면 얘는 당연히 10이 되죠. 4, 5 그쵸? 곱하고 2로 나누니까 10이 돼요. 이 10개는 좌우가 대칭이야. 이 10개는 좌우 대칭이에요. 이 안에는 이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되겠니? 좌우 대칭은 이미 원순열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목걸이 순열은 이 중에서 좌우 대칭이 아닌 것만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누는 거야. 왜? 좌우 대칭인 놈은 이미 시계 반시계 방향이 어떻다? 같은 거예요. 요 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10에서 10을 빼가지고 2로 나누고 더하기 10을 해야 목걸이 순열에 추가되는 거야. 이미 얘는 목걸이 순열이 좌우 대칭인 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미 목걸이 순열이야. 10개 써. 얘는 좌우 대칭. 이미 뭐가 되니? 목걸이 순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2로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가겠지. 되겠니? 그래서 자, 두 번째 원순열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내용을 한 거야. 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대충 정리하세요. 정리. 1분 줄 테니까 정리를 잘 합시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7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깜빡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빼먹었어요.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적어왔다는 거야. 가져왔다는 거야. 이걸 지우고 이제 이 뒤에다 이건 페이퍼가 거기 없어요. 없으니까 적으셔야 돼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건 쓰세요. 왜냐하면 페이퍼를 내가 빼먹었어. 그래서 가져왔어요. 다시 어젯밤에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고민을 하면서 왜 빼먹었지를 찾아왔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요 문제를 쓰세요.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이트가 4개, 화이트가 그리고 블랙이 몇 개? 3개. 이거 안 지운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드가 1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첫 번째 문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두 번째 뭘 만들 때 원순열을 만들어라. 세 번째 뭘 만들어라? 목걸이 순열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 문제를 쪼르륵 놓고 조건부터 바꿔요. 보시면 앞에 아까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뭐냐면 홀스윙이 없었어. 그냥 다 다른 거였어. 그리고 그거 얘를 놓고 뭐부터 따져야 돼요? 문제의 차이점부터 따져야 돼요. 자,
제일 앞에 거는 아무것도 대칭인 게 없었다. 대칭인 게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니? 얘는 홀수인 게 한 줄. 홀수인 게. 얘는 홀수인 게 두 줄. 얘가 고난. 얘는 홀수인 게 몇 개? 두 종류가 된다. 이렇게 문제의 차이점들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되겠니? 오케이? 응? 자,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할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R1 얘를 뭐 했니? 고정시켰죠? 원순열, 일렬로 나열하는 얘 고정시키고 같은 거 포함되는 걸로 하시면 되겠니?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문제가 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되겠니? 쉬었다 할 시간이 됐어요. 오케이?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10분간 쉬었다가 들어가면 정확히 11시니까 11시